여러분 언제쯤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10년? 20년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통일이 조금은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어쩌면 통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먼저 온 미래라 불리는 사람들,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를 켜면 탈북 미녀들의 남한살이를 다룬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요즘 홈쇼핑 채널에도 탈북민이 출연해 북한 음식들을 팔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북한의 문화와 생활상도 점차 우리에게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탈북민들이 한국에 어떻게 정착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양성소로 불리는 하나원인데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공간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사선을 넘어 낯선 한국 땅을 밟은 탈북민들은 하나원에서 새 출발을 준비한다. 외부와 차단된 통일부 소속의 1급 보안시설이다.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된다. 이곳에 머무르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정식 국적을 받지 못한 난민 신분이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원이 설립된 지 올해로 17년째.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하나원을 거쳐간 탈북민 수만 2만 9천여 명에 달한다. 취재진이 찾아갔을 땐 360명의 탈북민이 합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탈북민 수가 증가하자 성인 남성들만을 위한 제2의 하나원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원에 입소하면 가장 먼저 건강 상태를 검진한다. 치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 전문 의료진이 상주해 탈북민들의 건강을 돌본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건 치과 진료. 많은 탈북민들은 의료 환경이 열악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우리 북한에서는 그저 뽑을 수밖에 몰랐죠. 근데 이게 여기 오니까 마취를 다 시키고 일일이 서도 여고 구석구석 가서 청소 다 해주지 이빨로. 그러니까 너무 좋으나 시설 너무 좋고 배를 너무 잘해줘서 그자 나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내 인사만 했어요. 12주간 합숙 생활을 하는 개인 공간도 둘러봤다. 두세 명이 함께 쓰는 방은 작지만 부족할 것 없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여기는 지금 국적 없이 제3국을 떠돌던 탈북민들은 이곳에서 안정을 되찾는다. 이들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한국 사회를 빠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드라마를 수업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 드라마 성애교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아. 이 대중매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업에 열중한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육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외래어가 많이 섞여져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좀 적응하자고 노력하고 싶고요. 그다음 어쨌든 교육은 좋고. 그래서 아주 구성이 다양하게 많은 것이 낯설고 생소한 이들에게 언어, 문화체험, 시장경제 등 다양한 기초교육은 필수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직업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요리 수업의 인기가 높다.
유난히 표정이 밝은 탈북민들. 이들의 가장 큰 꿈은 한국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다. 하나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직업 교육을 통해 인생 제2막에 도전하고 있다. 요리사를 꿈꾸는 이들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녹아지고 이렇게 드시는 건데요. 그래서 맛은 어떠세요? 맛있어요. 탈북민들의 손맛이 담긴 구절판이 완성됐다. 어떠세요? 저기 고향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서울 음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운 음식이 더 맛있고 보기도 좋고 먹고 싶고 음식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중국에서 신분증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분증 나오면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봉제도 하나원의 탈북민들이 좋아하는 수업 가운데 하나다. 탈북 여성들이 봉제 기술을 익혀 산업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전문 노동력이 부족한 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봉제 수업 재밌으세요? 재밌습니다. 아주 많이 재밌습니다. 지금 뭐 만드는 거죠? 바지 밑에 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바지 밑에 단을. 더 많은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온 탈북민들은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다. 북한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재간이 있고 뭐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저쪽 북한에는 이 출신 선물거든요. 또 중국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국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피해 많이 나니까 또 직업을 못 잡고. 근데 한국에 와서는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제가 하나원에서 만났던 많은 탈북민들은 한결같이 한국에 정착해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의 수는 약 3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70%는 여성입니다. 탈북민들의 국내 이주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됐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이후 국경의 감시와 처벌이 더욱 강화되면서 그 수가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볼까요? 20대와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젊은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후예 많이들 보셨죠? 네. 사실 저는 제대로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도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분명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임에 분명하지만 최근 외부 문화가 비공식적으로 유입되고 시장이 자생적으로 발달하면서 북한 사회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 동기도 바뀌고 있는데요. 90년대 중후반에는 고난의 행군, 즉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이미 한국에 정착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나 보다 나은 삶, 코리안 드림을 찾아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과연 탈북민들은 코리안 드림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저는 작은 북한이라고 불리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논현동은 전국에서 탈북민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동네다. (1800여) 명의 탈북민이 거주하는 이곳을 작은 북한이라고 부른다. 길거리에서 들리는 북한말이 낯설지 않고
북한 음식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서민들이 모여 사는 논현동의 한 임대 아파트. 남북 주민이 어울려 산 지 올해로 11년째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전체 세대수에서는 175세대인데 그 동에는 3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전체 175세대 중에 38세대. 예. 그럼 뭐 두세 집 건너 한 집이 바로 탈북민들이 그렇죠. 살고 있겠네요. 이곳엔 다른 아파트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바로 통일동산이다. 이 인도가 위에서 상공에서 바라보면 한반도 지도입니다. 아, 이 전체가? 예. 이 인도로 해서 그 한반도 지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인도로 해가지고. 지난 2012년에 조성된 한반도 모양의 통일동산. 탈북민들이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주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바로 여기가 평양 자리에 위치가 평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정자를 해놓은. 입주 당시 남북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이곳 사람들은 화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겉으로 드러나는 분쟁과 갈등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연 남과 북 주민들은 서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남북 주민 대표들의 속마음을 들어봤다. 솔직하게 또 북에서 오신 주민 그리고 원래 사시는 우리 주민들 간에 교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며 갈등이며 이런 게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갖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진짜 대놓고 경계를 하시면서 아, 몇 층 사세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인사였는데 와 들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 경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두 분은 어떠셔요? 두 분도 처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 만났을 때 인사를 적극적으로 하시거나 인사하지. 저렇게 반응이 저랬어요. 나한테 얻어 가려고 하나 뭐 어쩌려고 하나 이런 경계, 눈으로 그게 나타났어요. 많은 탈북민들이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저는 이제 애가 어리거든요. 6살인데 걔가 4살 때 이제 놀이터 나갔는데 여기 이게 놀이터에 애기 엄마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애가 이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하고 놀기만 하면 걔를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 엄마라서 저러나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쟤는 한국에서 태어난 애인데 고향이 어디세요? 강원도 원주예요. 엄마들하고 모였는데 저는 원주여고 원주 어느 학교에 나왔어요? 고등학교 어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받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져 있어요. 대접 받아먹고 타먹고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우리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게뿐이 생각을 못 하거든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도 좀 주문 부탁드리는 건 편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 이탈 주민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시정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 남한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거든요. 탈북민이 초기에 한국에 정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이웃 주민들과 갈등과 마찰을 적지 않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눈으로 드러나는 주민들 간의 분쟁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투, 생활 양식 등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온 차이가 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싼 이 키워드들은 미래참여단을 대상으로 탈북민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동포, 민족, 용감하다와 같이
긍정적인 단어도 있었지만 안타깝다, 불쌍하다, 가난처럼 도움이 필요한 존재, 심지어 낯설고 언어 차이를 느끼는 외국인, 즉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탈북민을 동등한 시민이라기보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 혹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는 정착의 필수 조건인데요. 탈북민들이 자립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는 최정실 씨. 한국에 정착한 지 올해로 5년째다. 그동안 정실 씨의 한국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다. 목포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지만 일자리를 찾아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녔다. 한옥집 짓는 데 가서도 일하고 고구마 심으러도 가고 양파, 마늘 뭐 어쨌든 용역에서 하니까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죠. 입주 청소도 가고. 예. 정실 씨는 여전히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로 버는 120만 원이 수입의 전부다. 딸 데려오기 전에는 딸을 어떻게 하나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돈 벌었거든요. 근데 요즘 또 딸을 데리고 오니까 북한에서 같은 두 번 다시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4년 전 북한에서 딸을 데려왔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아이를 위탁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딸과 함께 살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저축은 엄두도 못 낸다. 은정아. 오늘 쉬어? 오늘 담임쌤이랑 뮤지컬 보러 가. 그래 정신 엄마 맞. 밥 먹었어? 엄마 이자라면 한번 끓여 먹었어.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으라니까. 알았어. 정실 씨는 딸의 얼굴을 한 달에 2~3번밖에 보지 못한다. 딸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는 정실 씨는 마음이 무겁다.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안녕하세요. 여기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아가씨들만 구하는 거예요? 혹시 연령대가 어떠세요? 저요? 44. 저희가 거의 30살까지가. 요즘 그녀는 주말마다 직업 소개소를 찾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이라는 장벽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정규직 일자리는 꿈도 못 꾼다. 여기요, 비전동이. 저희 여성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안 하고 그냥 하루 일당으로다가 해서 하는 게 좀 나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저 생산직 이런 회사 같은 데 좋고. 오늘도 정실 씨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네. 여기는 주로 보면 그런 일당직이 많아요. 네. 근데 인력 소개서를 가끔 찾아오세요? 많이 가요. 왜? 어쨌든 일자리 때문에 지금 안정된 직업이 없으니까. 많은 탈북민들은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은 김광수 씨. 그도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다. 최근에는 고가 사다리차 운전 일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고된 작업이다. 이 경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240에서 250 정도? 한 달에 이 정도 받아요. 한 달에 쉴 수 있는 날은 3일밖에 안 된다. 6식구의 가장인 김광수 씨. 임신한 아내와 2 아이,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북한에서 교사를 했지만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이다.
여기 다니기 전에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 남탕 청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남탕 청소를 하다가 학원을 들어갔어요. 자동차 정비 학원에. 광수 씨는 청소부터 배달, 공장 생산지까지 10군데가 넘는 일자리를 옮겨 다녔다. 대부분이 육체노동의 단기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직업을 여러 가지 찾아서 헤매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 해봤는데 여기 오니까 직업의 종류가 엄청 다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 딸이 아니고 6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지만 손에 쥔 돈도 남겨진 미래도 불투명하기만 하다. 정부가 정해준 그 높이를 따라가려고 저도 이렇게 막 줄다름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 취득 장려금을 얼마 준다. 내가 어딘데 가서 회사에 일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1년 치면 500만 원 준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면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던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최정실 씨와 김광수 씨는 10개가 넘는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탈북민들의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종업원 수가 3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장 생산직이나 판매직처럼 단순 노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에 180시간 넘게 일하고도 받는 돈은 155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일하지만 임금은 67%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이 1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요. 3년 넘게 일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탈북민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아예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 즉 복지제도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국민의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탈북민 정착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탈북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채 복지망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일까요? 탈북민 3만 명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일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 2,500만 명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탈북민들의 70%는 스스로를 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따라붙는 탈북민이라는 꼬리표와 그로 인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태어난 고향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또 무엇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까요? 탈북민들의 정착과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 통일을 맞이한 지 올해로 26년째인데요. 과연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독일에서 그 해답을 알아봤습니다. 베를린은 2차 세계대전 후 45년 동안 동서로 갈라졌던 곳이다. 이곳은 과거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주민들의 임시 거주지였다. 지금은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이링 씨는 21살에 자유를 찾아 서독행을 택했다. 그는 우리에게 국경을 넘던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보여줬다. 가진 것이라곤 단출한 여행 가방이 전부였지만 서독 정착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주민들은 짧게는 열흘, 길게는 수개월 동안 서독 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았다. 그도 이곳에서 서독 생활의 기반을 다졌다. Man hat, dieses Lagerleben war begrenzt und war beschränkt, aber man hatte eine Aussicht auf Freiheit, auf die Demokratie und auf ein Leben, das man selbst gestalten kann. 과거 서독은 동독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통일 직전까지 약 460만 명, 한 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임시 거주지를 거쳐 서독 국민으로 거듭났다. Es waren auf jeden Fall eher die Qualifizierten tatsächlich, die weggegangen sind. Auch jüngere Leute, die das also auf sich genommen haben, aufzubrechen, ein neues Leben anzufangen im Westen, waren häufig gut ausgebildete, obwohl sie auch aus allen möglichen... 서독으로 넘어온 동독 이주민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렇죠. 자이링 씨가 우리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는 그는 초등학교 교장과 교육청 공무원을 지냈다. 많은 이주민들은 자이링 씨처럼 일자리 일을 구하는 데 제한과 차별을 받지 않았다. 안정적으로 정착한 동독 이주민들은 가족들을 서독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 Das bin ich, meine Brüder und ich in der Mitte damals. 1940, das ist mein Neffe. Mit Baustücken mit den Stücken von der Mauer, die haben sie vorher an der Mauer abgebaut. Das ist die Feier, die Wiedersehensfeier. 그들의 성공은 동독 사회를 동요시켰다. Und dadurch wurden natürlich auch Informationen über das Leben in der Bundesrepublik dahingetragen. Das ist ein Keim der Revolution, wenn man weiß, wie die anderen leben und nicht die Propaganda nur hört. Die Propaganda war doch so, im Westen ist es schlecht, der Westen geht unter, der Westen ist amoralisch oder ist kapitalistisch ausbeuterisch. Und dann sahen die DDR-Bürger, die Verwandten mit einem Auto kommen. 서독의 생활 수준이 동독에 알려지자 자유와 기회를 향한 동독 주민들의 열망은 점점 더 거세졌다. 결국 동독 주민들의 안정적인 서독 정착이 통일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됐다. Aus der Wirtschaft, aus der Technik, aus dem Handwerk, vor allen Dingen auch aus dem Schulwesen sind dann rübergegangen und haben mitgeholfen, aufzubauen ein demokratisches System wie in der Bundesrepublik. Nicht? Die dann eigentlich dort Heimat und dann... Ja, natürlich, ja. 통일 이후 동독 이주민들은 혼란스러운 동독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서독식 체제가 동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켜본 베를린 자유대학의 이은정 교수는 동독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평화 통일의 비결이었다고 한다. 1989년도 동독에서 변혁이 그러니까 동부사회 자체가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동독에서 개혁운동이 있었고 근데 그 개혁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라라고 했을 때 서독 체제를 가자. 그 선택이 가능했었던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오래된 경험들, 그러니까 동독에서 온 주민들이 서독 체제에서 잘 살았고 잘 적응했었고 이 체제가 충분히 살아볼 수 있는 체제라는 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일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독일은 통일 전 460만 명의 동독 주민을 수용했지만 별다른 사회적 문제 없이 그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오히려 풍부해진 노동력 덕분에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결국 통일을 앞당기는 기폭제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동독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통해 서독의 경제적 상황이 동독 주민에게 알려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통일이라는 사회 통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양쪽의 시스템을 모두 알고 있는 이들 덕분에 통일 이후 동독 사회도 빠르게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독일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4.2%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치솟는 실업률과 싸우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실업률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로 인한 사회 통합의 눈부신 효과를 경험한 독일은 지금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독일은 주변 그 어느 나라보다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레스덴의 한 직업학교. 중동, 북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독일어 수업을 받고 있다. 통일 이후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해 11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을 수용했다. Ich bin Al-Khalifa Muhyiddin. Ich komme aus Syrien, aus der Stadt in der Zor. 독일 사회 새 일원이 될 이들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독일어를 제법 구사한다. 집중적인 언어 교육 덕분이다. Nachdem ich denke, ich glaube, ich muss, wenn ich gut spreche Deutsch, ich muss finden eine Arbeit in der See. Ich liebe wieder gehe meine alte Beruf. 독일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온 이주민들이 직업을 얻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Also so ein Vorbereitungskurs jetzt bei uns insgesamt dauert etwa 8 Monate, geteilt in Einstiegskurse und Übergangskurse. Die Integrationskurse dauern ca. ein halbes Jahr. Das kommt auf die Stundenzahl am Tag drauf an. Ja, und die Berufsausbildung zwischen 2-3 Jahre. 언어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에도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 판매 실습이 한창인 한 슈퍼마켓. 일반적인 가게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이 모조품으로 이루어진 체험 공간이다. 적응 과정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실전처럼 학습이 이루어진다. Das sind keine Eschen, das sind Brötchen aus Salzteig für die lange Haltbarkeit. Und das sind Brötchen, das sind Gummibrötchen. Amal, geben Sie mir mal ein Gummibrötchen. Nee, in der Hand mal geben. 독일은 이주민들을 독일의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독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직업 기술을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멘토링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Die wir aber auch möglichst so machen, dass jetzt nicht Flüchtlinge alleine Arbeit machen, sondern immer mit Deutschen zusammen. Das ist also somit ein menschliches Kennenlernen und aber auch eine Unterstützung, gerade was Kommunikation, was Sprache angeht, was Lebensgewohnheiten angeht, passiert. Das sind so vielleicht die wesentlichen Schwerpunkte. 독일은 왜 이렇게까지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일까? 전체 인구의 20%가 이주민인 독일은 다민족 국가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덫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다. Ich denke mal, einerseits ist die Zuwanderung hat einen wirtschaftlichen Aspekt und gerade in einer Gesellschaft, in der die demografische Situation so aussieht, dass sie immer älter wird, ist es auch wichtig, dass
junge Menschen zuwandern, die auf dem Arbeitsmarkt auch gebraucht werden. 독일은 이주민들의 교육에만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충분한 여유와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독일이 100만 명의 이주민을 수용했을 때 연간 경제 성장률이 0.6%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인구 절벽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탈북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자 같은 언어를 쓴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에 이들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독일의 이주민 자립교육의 면을 잠시 들여다봤는데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꼼꼼한 점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남북 간의 분단 역사가 훨씬 더 길고요.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도 큰데 우리가 과연 독일처럼 통일이 되었을 경우 성공적인 사례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뭐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네, 지하자원, 또 노동력, 내수시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섬처럼 고립됐던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이어져서 유럽으로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날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북한 땅에 많은 인프라 투자의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 연구기관들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만 보더라도 통일의 편익을 무려 1경 4천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 비용보다 3배나 더 많은 숫자인데요. 어쩌면 통일이야말로 21세기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자 미래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일이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좀 더 넓은 세상, 좀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작은 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인 송아람 씨. 6년 전 한국에 온 그녀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한다. 이곳에서 2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창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올 11월에 일본식 라면 가게를 오픈할 계획이다. 한때 아람 씨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 라면집 사장이란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게가 비록 크지는 않아도 제가 성의를 다해서 손님들이 너무 맛있어서 자주 찾아와서 행복하게 먹어주는 제가 만든 요리를 그런 가게를 만들고 싶어요. 탈북민들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건 국내 한 복지재단의 백사장 만들기 프로젝트 덕분이다. 100명의 탈북민 사장을 만들자는 것이 백사장 프로젝트다. 탈북민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 최종 선발된 이성진 씨는 6개월간 집중 훈련을 받았다. 요리만 잘해서 사장이 되는 게 아닌 걸 알게 됐고요. 요리뿐만 아니라 사장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CS 교육이라든가 뭐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계기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백사장 프로젝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탈북민 정착을 돕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PPL 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저는 처음부터 근황 주는 일은 안 했어요. 근황 주는 일은 안 했고 일하면 주고 네가 스스로 벌어 먹고 사는 건 도와줄 수 있어. 사실은 구제하는 돈보다 10배, 20배 더 들어가요.
탈북민들의 자립을 구원해온 김동호 이사장은 먼저 온 미래인 이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말한다. 밥은 안 굶지만 북한보다 더 힘든 거라는 거지. 그럴 때 그건 통일될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러지만 잘못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성공시켜야 대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거다. 그래서 탈북민이 살아야 내 손주들도 산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잘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성장 동력의 고갈로 또 한 번의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느냐, 현실에 안주하느냐는 이제 통일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올해로 71년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분단이라는 타성에 젖어 통일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때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신화가 탄생할 것입니다.